자,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자,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11월 26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후 2시 45분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이 난리도 아니네요. 이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시장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 같이 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면요, 2010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의 그 자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몇 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의 밸류에이션이다.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은 기록 경신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건요, 이번에 발표가 된 경기 선행지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서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요, 이 인덱스 레벨을 보시게 되면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100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시게 되면 2021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꾸준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제가 이걸 보자마자 왜 이러지?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기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파란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고요. 검은색 선이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어떤 걸 우리가 여기서 캐치를 해볼 수 있냐면요. 파란색 선,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 동행지수를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뚫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 전부 다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회색 선이 뭐냐면,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를 나타난 것이거든요. 자, 이때도 경기 침체, 이때도 경기 침체, 이때도 코로나 때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2022년도 후반에 이때도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이때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걸 보면서 왜 이때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좀 가지게 되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실시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 때문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IRA 법안이 뭐죠? 너네들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은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안 그러면은 엄청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배터리 업계, 반도체 업계 전부 다 공장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미국에다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120조 원 투자했고, 일본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고, 유럽도 투자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갖다가 어디다 투자를 했다?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GDP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왔어야 될 경기 침체는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는 워낙에 좋았었고, 실업률은 괜찮네 생각보다 이러면서 고용지표까지 좋은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기업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죠?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고 그 나라 국민들한테 월급으로 주면서 그 나라 안에서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IRA 법안으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벌어놓은 돈이 그 나라에서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가난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맨 끝에 있는 것은 나스닥,
여기는 S&P 500 지수의 연간 성과율입니다. 얘네 둘만 좋아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전부 다 싸그리 그냥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1달러가 1유로가 됐어요. 이건 여러분들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1년치 흐름인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전장 보니까 갑자기 환율이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1405원인가요? 4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경기가 좋습니까? 우리나라? 경기 안 좋습니다. 상인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기업들이 벌어놓은 돈이 낙수 효과를 가지고서 지금 다 퍼져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시 미국으로 가고 전부 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리하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까지 혼자서 잘 살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왜냐? 기업들, 미국의 S&P 500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수, 거의 30% 40%가 해외에서 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점점 가난해지고 있고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것은 EU의 국가들의 지수들을 갖다가 종합해 놓은 ETF인데요. 주봉 차트예요. 그런데 이 주봉의 흐름 자체가 뭔가 추세를 슬슬 깨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쏠림입니다. 쏠림. 어떤 자산 시장이 있는 간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싹 쏠림이 나오면은 그 쏠림이 오래가지 못하고 와장창 한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항상 경험을 해왔거든요. 2000년 이후로 지금 미국 시장으로의 쏠림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쏠림이 지금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는 건요,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요. 하다못해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바이오 시장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 알테오젠의 11월 11일까지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떻죠? 상당히 좋았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알테오젠 70만원, 80만원 가자 있거든요. 9거래일 만에 거의 6개월치의 흐름을 갖다가 작사를 내버렸어요. 알테오젠 이거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이 매크로 상황이 변하니까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미국 증시 역시도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12월 19일 날 FOMC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새벽에는 FOMC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 낮에는 BOJ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올려야 될 금리를 계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2달 연속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이것도 살짝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와 정치는 약간 좀 분리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 이슈 때문에 경제가 약간 좀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 또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엔캐리 청산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앞서서 이걸 한번 보여드렸죠. 전세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갔다. 여기서 뭔가 어긋난 거예요. 그 나라 기업들이 번 돈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국으로 가서 안 들어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미국 시장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갖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뭔 얘기를 하죠? IRA 법안을 갖다가 폐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RA를 믿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120조를 때려 부었고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걸 다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순간 어떤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전 세계의 어떤 자금들이 미국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존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나스닥, S&P 500의 어떤 상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선행지수가 동행지수를 뚫고 내려갔었던 이 시점에서 나와야 될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가 전 세계 기업들이 돈을 미국으로 쏟아부으면서 막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금들이 끊어지는 순간 이것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 하필 이럴 때 오늘 새벽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예고를 할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누군가는 야, 이거 경기 둔화 나오는 것 아니야? 라는 것에 슬슬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필이면 또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블로그에다가 중요한 종목들, 중요한 ETF 흐름들을 체크하는데, 오늘 나타났었던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섹터를 가리지 않고 신고가 종목들이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다? 좀 이제 슬슬 팔고 가겠다. 팔고서 12월 달에는 마음 편하게 연말을 보내겠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장 내일부터 미국이 와장창창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 과연 여기서 얼만큼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진지하게, 미국은 무조건 갈 거야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왜 워렌 버핏은 주식을 다 비웠을까? 그동안 S&P 500의 평균 PER은 18배 수준인데 지금 PER은 25배에서 2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결국은 이것은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고, 아닐 수 있겠지만은 당장 내일이라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맞추고자 이거를 영상을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던졌을 때 이 보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만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힘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